네, 이번에 볼 작품은 고전시가 첫 작품. 가 같은 경우는 갈래가 요 고대가요죠. 고려가요 아니고 고대가요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 구비 전승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뭘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한자로 기록이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역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역시가. 100%는 아니고요. 90% 정도 고대가요는 한자로 기록됩니다.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백제의 노래 정읍사는 국문으로 기록이 돼요. 고대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대가요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그러면 자,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백수강부의 아내. 그러면 흰 머리에 미치광이 남자가 있어요. 왜 미쳤냐? 술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럼 백수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배경설화를 같이 봅시다. 자, 공무도화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요. 하가 물하자예요. 도는 건너다.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미시여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가 불렀겠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머릿속에 남겨봅시다. 자, 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미치광이 백수광부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와이프가 있겠죠. 자,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후인이라 공후를 가지고 노래를 한 여자 공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 남자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얘도 너무 슬퍼서 아내도 같이 자살을 합니다. 둘 다 죽어요. 광리자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광리자고.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여보 여옥이라는 아내예요. 여우가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배를 물고 있는데 웬 남자가 물에 빠지려고 하고 이 여자가 그를 말리다가 따라 들어갔어. 자, 여우기는 큰 충격에 빠지고 큰 슬픔을 같이 느껴요. 그래서 여옥도 공후를 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배경설화가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물의 이미지는요. 우리 인류가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에서 우린 태어나고 그리고 물에 빠지면 죽죠. 자, 이렇게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인류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물은 원형적 상징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 3번 나오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을 건너셨네, 이별 중이죠. 물에 빠져 돌아가셨네, 죽음의 이미지예요. 자, 사랑, 이별, 죽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죠.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바로 여기 가시님을 어찌하겠냐 화자의 태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 들어가서 뭔가 극복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이죠. 이런 걸 무슨 태도라고 할까요? 체로 시작하는데 체념적 태도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을꼬는 무조건 다 체념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 맥락상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화자가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항상 맥락의 전제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로 갑니다. 견우노인 헌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네요. 갈래가 가와는 달라요. 갈래가 이거는 향가입니다. 자, 고대가요 이어서 향가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자,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로 분화 발전합니다. 10줄짜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망매가 있죠. 찬기파랑가 있죠. 이런 게 19채예요. 구채라고 하는 건 줄수를 말하는 거예요. 향가는 뭘로 쓰여졌나요? 딱 보니까 이거 한자죠. 자, 그런데 위에 가도 한자고 나도 한자인데 차이가 있어요.
가는 한시라고 해서 이게 한역시가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향가인데 향가는 한자로 쓰여졌지만 중국인이 못 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룰로 한자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의 문장 구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문 문학이 아니고 우리식의 문학이다 라고 해서 국문 문학에 들어가요. 한문 문학도 국문 문학도 전부 다 우리 한국 문학에 속하긴 해요. 자, 그러면 견우노인과 관련된 배경설화를 살펴봅시다. 자, 견우노인. 견우가 뭐겠어요? 소를 이끄는 노인이라는 거죠. 여기 암소가 나와요. 항상 암소를 끌고 다니는 노인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노인입니다.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 부인은 해가에도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죠. 순정공의 당시 부인이었고 이 수로 부인이 저기 저 높은 절벽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누가 좀 따주지 않을래?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그 절벽에 올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소를 모는 노인이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꽃을 꺾어 바치는 노래죠. 그러면 이 꽃은요 수로 부인을 향한 견우 노인의 사랑과 정성이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원래는 객관적 물건이었는데 화자의 정서와 상관이 있어지는 순간, 자 상관이 있어지는 순간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다로 가겠습니다. 다는 갈래가 한시예요. 한시는 애초부터 기록문학이에요. 가는 구비문학, 나와 다는 이거는 기록문학입니다. 자, 한시는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네 줄이면 우리는 사고체라고 아까 향가는 그랬었는데 한시는 사고체라고 안 하고요. 보통 사구체를 절구라고 얘기합니다. 글자 수가 5개죠. 그럼 이걸 5원 절구라고 해요. 자, 4의 배수로 갑니다. 8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율시라고 해요. 12줄 이상인 거를 배율이라고 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자, 한시에서 4줄이다. 그럼 무조건 기승전결이에요. 예외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배경설화를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을지문덕 하면은 고구려 장수죠.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래요. 자, 을지문덕 하면은 역사적으로 큰 어떤 대첩? 그렇죠. 물로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자, 수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공격했는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고구려가 어마어마한 기상을 펼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맥을 못 쓰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구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을지문덕이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큰 가팔은 이 물살 센 곳에 뚝을 다 막아놔요. 자,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자, 수나라 장군을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칭찬할 거 하나도 없는데 멍청한데 얘를 수나라 장수를 칭찬하면은 사람의 그 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크게 추락시키려고 일부러 높이는 밑밥 같은 거예요. 싸움에 이겨 공이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되게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적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명분을 주는 한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 상대를 한참 칭찬하고 격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억양법이라고 해요.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참고하고요. 억양법 내신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시를 받고 그래 돌아가자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여기서 뚝을 터뜨려서 큰 물살에 다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 우리 고전시가의 문화학적 역사를 가진 여러 다양한 갈래들을 살펴봤어요. 갈래 한 번 더 다시 고대가요 살펴봤고요. 향가 살펴봤고요. 한시 살펴봤습니다.